예, 세 번째 발표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이동학 선생님께서 내암 최자해의 효경학, 효경절해와 효경절의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한문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지금 재학 중인 이동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내암 최자해 선생님을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술 논문도 지금 이제 계속 내려고 좀 계획 중인데, 이 자리에서 문중 선생님들을 직접 뵙게 돼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일단 너무 좀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정영건 선생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을 했는데, 내암 선생님은 이제 27살 때부터 제자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27입니다. 근데 저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좀 저작을 많이 남기시고 학문적 업적을 이루신 내암 선생님을 이제 저도 27살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네. 네, 일단은 저의 오늘 주제는 이제 효경입니다. 내암 스님님은 이제 사서 삼경이라고 하죠. 저희 흔히가 육아 경전이라고 하는 사서 삼경을 일컫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최자해 선생님이 저술로는 이제 논어, 맹자, 다음에 대학 중용 관련된 저술들도 물론 있지만, 항상 내암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효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문 자료집의 112페이지 쪽으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의 효경학과 최자해 선생님의 효경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조선에서 효경이 얼마나 좀 연구가 되었고 다뤄졌는가, 이런 부분은 제 기존의 학계에서 많이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효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서와 삼경이라는 방대한 저작에 밀려서 다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경에 주목을 하였던 일군의 학자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사이에 있는 표에 제가 작품 목록들은 이제 쭉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까지 좀 연구가 많이 이제 되었던 저작들은 일단은 윤휴, 김휴, 그 다음에 최자해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호 윤휴의 경우는 이 효경을 육경과 위상에 갖고 핵심 사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경 장구 고의, 그다음에 이제 효경 외전 속편이라는 이제 효경 관련 조작들을 이제 담긴 바가 있고요. 김유의 경우는 이 효충 전경이라고 해서 이 효경과 충경을 한데에 묶어서 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효충 전경이라는 책은 이제 지금 책 자체가 좀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효충 전경이라는 책이 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지만, 어쨌든 효경과 충경을 같이 엮었다는 것도 학술사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서 제 기존의 연구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지점은 이제 최다해 선생님인데, 나는 효경을 중심으로 사서를 결합한 오서 체제를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다해 선생님의 경학 관련 주작들을 보면은 제목이 오서로 시작합니다. 오서 제주서리, 오서 고금주소 합찬부처리라고 해서 오서라는 거는 옛날에 율곡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소학과 사서를 결합한 그런 오서가 아니라 효경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서를 해석을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오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효경을 중심에 놓고 이제 사서를 결합한 형태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조선에도 없습니다. 최자해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이 부분만큼 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자해 선생님이 효경 관련 저작을 저는 효경절해 그리고 효경절의로 보았습니다. 이 효경절해라는 것은 용암서재 강의퇴로에 수록이 되어 있고, 효경절의라는 저작은 오서제주절의라는 경전주석서의 첫 번째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서적은
그 고문 효경을 저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효경은 고문 효경과 근문 효경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고문 효경은 이제 노나라 공왕이 공자의 벽을 허물면서 이제 그때 그 공자의 벽 속에 그 진상의 문서를 펴서 숨겨놨던 그 효경이 나왔다. 이제 그걸 고문 효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 상서와 함께 나왔던 게 고문 효경이고요. 근문 효경은 이제 한나라 때 그 안지라는 사람이 아들인 안정이 이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왕에게 바친 것이 근문 효경입니다. 고문 효경은 이제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고 근문 효경은 18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개 판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판본 간의 차이도 최자열 선생님이 또 면밀하게 좀 연구를 해두신 것이 있어서 좀 뒷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16쪽부터 118쪽 그 사이에 제가 효경절해와 효경절이 이 이제 사진을 좀 실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최자의 선생님이 도대체 효경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해석을 하였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그 경학을 공부를 하지만 뭐 사서 삼령 읽기도 바쁘지 효경까지는 잘 이렇게 못 봤는데 저도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효경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보니까 최자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효경의 경문을 좀 독자적으로 분절한 형태를 이제 분절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효경을 이제 이해하는 틀을 이제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이냐 해서 최자열 선생님의 저작의 경우에는 효경을 전체를 이제 7절로 나누었습니다. 효경에 관한 저작으로는 이제 그 주자의 효경 간호가 있는데요. 이 주자는 효경을 경 1장과 그 다음에 그 전 14장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누어서 본 반면에 최자열 선생님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절 구분을 새롭게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좀 구분해 놨는가 그 부분은 이제 11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절 구분을 도대체 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효경의 제일 첫 번째 절은 개종명의 장입니다. 그래서 개종명의의 뜻은 책이 종본이 열고 효도의 의리를 밝히는 것이므로 이 제목 자체가 말은 되지만 그러나 최자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제목 자체보단 경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종명이라는 제목은 이 경문, 효경이라는 글을 읽으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니까 글을 좀 더 면밀하게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경이 1절인 개종명의장이 논어를 비롯한 모든 경전들을 회통을 하고 그리고 사전을 변별하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과 인륜을 아우르는 글로서 이 아무리 단순하고 짧은 글이라도 절대 우습게 보지 않았던 것이 최자열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2절 개종명의장 다음에 천자장부터 효평장까지를 최자열 선생님은 2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은 천자, 그 다음에 뭐 경대부, 제후, 사, 서인까지 이 5단계의 등급으로 이제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효의 덕목을 적어놓은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좀 효경에서 작성이 되었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계급에 상관없이 효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효경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효가 교화의 근본인 까닭을 설명하고 효로 나라가 다뤄지는 실효를 다루었고 4절은 교화가 이제 효덕으로부터 상시한 곳까지 미치는 이치를 설명해서 이제 1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네, 121페이지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인 광유도장부터 규문장은 이제 근본이 효로 인해서 이제 교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설명하고 효교가 사람마다 미치지 않는 바가 없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마지막 6절과 7절은 1절부터 5절에서 설명한 효경의 대의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이제 효자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군자의 지극한 뜻을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효경을 1절부터 7절까지로 나누고 그리고 각 절간의 어떤 존재 이유 그리고 절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연구를 하신 것이 주자열 선생님이 효경 관련 저작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내용의 마지막 문단인데 경문에 대한 분절을 제가 다룬 이유는 이 효경 텍스트를 최자의만의 시각으로 이제 이해하고자 한 어떤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자가 경 1장에 이제 배속한 부분, 조선의 문인들은 이제 경전 해석을 할 때 이 주자 이 설을 거의 중심에 두고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 주자는 이제 그 경 1장에 배속한 부분을 이제 최자의 선생님의 경우는 주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부분을 1절과 2절로 독자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효경의 경문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악정고투의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악정고투의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앞서 그 제가 발표문에 실어놨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전부 다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이고 그 종이를 보면은 다 이면지예요. 그러니까 문인들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문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많지 않냐, 뭐 부유하게 공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게 공부하신 거예요. 이 책의 상태를 보면은 이면지에다가 그 조그만 글씨를 빼곡하게 적어놓은 그 흔적을 보면은 아 이거는 정말 강원도 춘천에서 학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게 공부하신 분의 흔적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정고투의 과정이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122페이지의 구결입니다. 이제 효경에 구결 혹은 언해가 나타난 자료는 이제 주위에 효경 간호를 저번으로 만들어진 동정의 효경 대의를 조선에서 간행한 것과 효경 대의를 저번으로 언해한 교정청의 효경 언해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주의가 고문 효경에서 223절을 산삭한 텍스트에 구결을 달거나 언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효경 절해는 주의가 산삭한 223절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에는 구결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의에 의해 산삭된 고문 효경 텍스트에 대한 구결의 사례로서 주목할 만합니다. 고문 효경 텍스트의 효경 대의, 즉 주자가 삭제한 tek스트에 대한 구결이 달린 사례는 있었으나 고문 효경 이 원전에 구결을 단 사례는 최자의 선생님의 이 자료가 처음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효경 텍스트에 대한 구결은 최자와 문인 집단이 효경을 끊어 읽는 양상과 그들의 독해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효경 절이는 효경을 1절부터 7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문의 효경이 전체 22장인데 이거를 1절부터 7절로 구분을 했으면은 최소한 어떤 장은 한 3개의 장이 하나의 절로 합쳐져 있고 어떤 장은 2개의 장이 하나의 절로 합쳐져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친 것이니까 구결에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이제 이어서 읽는 것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이제 효경 언해에서는 뭐 기, 정의, 불엄, 이티, 하나니라 그래서 전 3장 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전 3장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니라 라고 해서 끝나는 토로 흔토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경 절해 이 경우는 이제 그 전 3장에 해당하는 그 3제장과 그 다음 장이 효치장이 이제 하나의 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라하니라는 토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경 절해에는 이 효경 언해랑 좀 다른 그런 어떤 그 구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나타난 이 형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2절 천자장부터 제5장 경대부 4장 서인장 효평장까지 최자의 선생님은 이제 하나의 절로 묶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뭐뭐뭐 라하니 뭐뭐뭐 어니 라는 어떤 이어서 붙이는 형토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글자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한글로 음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었던 건데, 이 보통 현토라고 하면은 이 한자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좀 기호로서 표시를 하는데, 근데 지금 124페이지에 있는 이 예시 중에 제가 그 민무 측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이 측자가 한자가 아니라 정말로 한글로 이렇게 그냥 측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으로 읽을 때는 이제 이 본받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받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 한글로 측자를 적어 놓았는데, 이 한글도 좀 쓰셨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셨구나, 이런 좀 재미있는 지점들도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표 3번에 있는 부분은 주자가 선삭한 부분에 대한 효경절해의 구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좀 가져와만 놔놓고 추후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효경 관련 저작인 효경절의를 이제 소개 및 검토를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효경절해에 나타낸 해석이 구체적으로 최재해 선생님이 어떤 서적에서 가져온 것인가, 무엇을 인용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효경절의에 대한 주석도 제가 지금 이 지면에서 소개한 것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거질의 양이 주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석들이 인용된 맥락이 뭐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27살이니까 좀 나이 좀 더 먹어가면서 좀 천천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효경은 육아의 주요 경제인 13경 중에 하나로서 효도의 근본적 의의와 또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기록한 글인데요. 발표자 이동학 선생님께서 내암 최자의 선생이 효경을 중시하고 또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들을 생생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고찰해 주셔서 앞으로 내암 최자의 선생의 학문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전 기획 주제, 오후 기획 주제 발표 3분의 발표가 이제 끝이 났고요. 지금 3시 7분인데요. 한 13분 정도 쉬고 3시 20분에 2분의 발표를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녁 식사 참석 여부 방명록에 꼭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